가슴에 차고 있는 여기서 이 가슴에 차고 있는 이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부산에서 오신 분인데 개표 사무원을 수차례 하고 개표 참관인을 수차례 하고 나서 너무 좋은 작품을 만들어 왔어요. 이것만 가지고 개표 참관, 투표 참관 교육을 하면은 사실은 투표소에서 개표소에서 모든 부정선거를 거의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셔서 잠깐 마이크를 돌려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예철 씨 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부산에서 온 박혜철입니다. 네, 저는 개표소에 기계가 들어오기 전에 집회 개수기로 수개표를 한 2번 개표소 한번 해준 경험이 있고요. 그때부터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기계가 들어갔죠. 제가 알기로는 보궐선거 때부터 기계 쓴 걸 알았는데 그때는 기계가 없을 때는 새벽까지 개표했어요. 예, 새벽까지 했는데 기계가 들어오고 나서는 지금도 수개표인데 그게 빨리 끝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선거법에 관심을 가지고 10년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제가 공직선거법을 한 10번 이상 읽고 모든 것을 정리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그 서부에 까야 되고 모든 부정한 종이가 나오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거는 많은 전문가들이 유튜브에 있기 때문에 그건 일단은 제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심을 찾아보시면 되고 가장 답답한 게 무엇이냐, 답답해서 오고 부산에 집에도 갔지만 내가 할 일이 뭐냐, 내가 뭐 하면 되는데 할 때 마음을 안정하십시오. 기다려보십시오.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집도 참여하십시오. 저 역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목소리만 내면 부정선거 반드시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우리가 부정선거 발생하는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선거는 용지를 많이 받은 사람이 이깁니다. 무슨 말이냐? 부정선거 발생한 요인은 하나입니다. 숫자를 많이 부정에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 숫자를 못 늘리게 하면 부정선거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공직선거법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제도가 참관인한테 있단 말입니다. 자, 사전투표 이틀, 당일투표 하루든 끝날 때마다 관리관은 사전투표록을 작성합니다. 사전투표는 사전투표로, 당일은 그냥 투표로, 거기에 투표용지 교부수를 적는데 우리는 선거법에 의하면 관리관은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 교부 상황과 투표 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참관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관리관이 적은 그 투표록에 투표용지 교부수를 참관인한테 공개하지 않습니다. 하여 여러분들은 사전이든 당일이든 투표 장소에서 몇 명이 투표한지는 모릅니다. 왜? 법에는 투표소에서 개함한 숫자는 관리관이 작성한 투표용 숫자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투표한 나온 수와 선거를 지킨 투표용지 교부수만 맞으면 똥 묻은 종이라도 개표소에서는 인정이 되고 발표하면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든 결과를 보고 재판을 안 해준다고 기다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우리가 투표가 사전이든 다음 투표 끝날 때 관리관의 투표용지 수를 적을 때 선거법에는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자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관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투표용지를 교부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을 참관인이 보도록 법에 정의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 가지고 관리관이 저는 투표용지 교부수를 투표소에서 사진을 찍어서 공개를 해버리면 개표소에서는 그 숫자를 못 늘립니다. 그러면 부정선거가 없어집니다. 서버 깔 일도 없고 부정한 종기가 들어갈 수가 없죠. 왜? 투표소에서 100명인데 개표소에서 500명 나오면 겠습니까? 이번에 선거 전산 조작한 거 보십시오. 투표소에서 숫자를 참관인한테 알려주지 않으니까 국민 여러분들은 투표소에 몇 명인지 투표소 모릅니다. 개표소 발표만 보고 걸린 데 많이 하면은 우리 편이 되면 좋아하고 저쪽 편이 되면 안 좋아하는 것뿐.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원숭이도 아니고 세상에 어디에 이런 투표 제도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참정권을 미표받았다고 헌법상에 말을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참관권이 있습니다. 참관권을 여러분들이 알고 소문을 내주시는 거, 이 소문 내주고 정치권에서 이걸 받아야 됩니다. 저는 국정조사 지금 하고 있을 때 국회의원이 이런 질의를 좀 해주십시오. 관리관을 불러서 투표용지 교부 상황과 투표 상황을 쉽게 참관인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장소를 지정했는가를 물어보십시오.
전국 투표소가 장관인들 출구에 앉혔습니다. 선거법에 말입니다. 선거를 가는 사람은 장관인 앞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투표용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분증 낸 거는 사무원입니다. 장관인들 출구에 앉아놨단 말입니다. 다음 투표용지를 받아서 기표한 후 보이지 않게 접어서 장관인 앞 투표용 내야 되는데 그 투표용 낸 사람도 사무원이란 말입니다. 장관인이 투표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 참고로 투표소에는 승관이 직원은 없습니다. 장관이 관리하는 공무원 중에 학교 선생까지, 사무원은 교사까지, 그 금융기관 직원까지, 그리고 일반인 중에서도 공정 주인책이면 사무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이나 10년 전부터 이 선거법을 조금만 공부해서 사무원과 장관이랑 우리가 이번 주에 이렇게 같이 공사 들어가면 이번에 만약에 재선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사무원들어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선거법에는 관리각의 사무원은 선관위가 추천할 경우에 공무원은 추천한 사람 우선적으로 배정해 줘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배정했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우리 일반 국민도 투표든 개표든 사무원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장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사무원 중에 중국인이 있었다는 거. 그러면 우리들이 조금만 알고 투표소나 개표 사무원하고 장관을 하면 투표용지 교부한것만 알면 부정선거 없어지는데 전부 다 하게 해놓고 정권을 적발 안 해주고 종교별로 떠들고 있으니 적발 안 해주니까 밝혀집니까? 이해 안 되십니까? 제 말이. 제가 이 말을 하려고 10년 동안이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투표소에서 투표인 수만 우리가 참관인들은 투표용지 교부상의 참가권이 있습니다. 볼 수 있도록. 교부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투표 상황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에는 선거인 명부에 등록이 안 되면 당연히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신분증 확인은 등재번호 확인 안 되면 용지 신분증 확인 진짜 넘어가면 안 돼요. 사전투표는 전산으로 하니까 등재번호 확인 안 합니다. 당일투표를 장부 적어도. 자세한 거는 바다에 창원일지 모든 게 있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하면 되느냐? 선거법에 요 나눠 드릴 테니까 제가 100개 가져왔습니다. 나눠 드릴 테니까 요 뒤에 선거법 다 적어놨습니다. 읽어보고 사진 찍어서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죠. 국회에서 앞으로 투표소에 가면 참관인들의 관리관은 창관인이 투표용지 교부 사항을 직접 볼 수 있는 장소에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배치하고 참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투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제도로서 선거날 투표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기고 나서 개표를 선거법을 바꾸든지 하는 일은 후행이란 말입니다. 그래 있는 법이다 알고 이렇게 하면은 투표소에서 선거인 수만 확인해서 공개를 사진 찍어서 공개가 되면 개표소에서 그 숫자보다 늘리지를 못합니다. 전산조사도 못하니까 부정선거는 원천적으로 거의 90% 이상은 차단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이 말씀을 입소문을 좀 내주십시오. 입소문을. 이번 기회에 정치권에서 이 말을 받아서 국회에서 선관위 상소자들 증명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목소리를 좀 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분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아닌데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선관위 직원보다 더 나아요. 나은데 저렇게 철저하게 알고 투표 개표 참관을 하시면요 부정선거는 상당 부분 다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그 다음 저 발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많이 지금 헷갈립니다. 왜냐? 재선거만이 아닙니다.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재선거는 선거법에 규정된 재선거가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3.15 부정선거를 거치면서 3.15 부정선거 사건 내용을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공직선거법에 규정을 해둬야 하는데 정치인들이 직무유기를 해와서 선거법이 피어버렸습니다. 그것은 피어버린 그 상태의 선거법은 뭐냐? 헌법 위반을 한 것입니다. 진정부작위 위반이라 해가지고 헌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선거법에 규정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맞지 않는 말이고요.
어떤 절차를 따라가느냐. 3.15 부정선거는 투표용지가 많아서 일어났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 부정선거는 투표용지가 적어서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사건이 66년 만에 재발되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미 선례가 있습니다. 3.15 부정선거는 일어나고 나서 42일 만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했습니다. 그분이 하야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변명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단독 출마입니다. 부정선거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왜 하야를 해야 되느냐. 헌법과 법률을 적극적으로 수호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헌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하야를 낸 것입니다. 그 하야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똑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선거법의 규정이 없고, 하지만은 그 선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재명도 하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착각하고 계십니다. 대통령이 하야를 하면은 왜 하야를 하겠어요?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야를 했습니다. 이재명 하에서 재선거를 한다. 이것 또한 또 헌법 위반입니다. 그 헌법을 수호하지 못한 자가 그 밑에서 또 선거 관리한다. 있을 수 없는 모순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재선거는 제2의 4.19 혁명이 진행되면서 하는 재선거예요. 즉 대통령이 하야를 하든 탄핵이 되든 되고 나서 거국 내각이 구성되고 헌법을 바꾸고 선거법을 바꾸고 선거 사범들을 처벌하면서 재선거를 치르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과 국힘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 부정선거를 하고 은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해가시죠? 그런 혁명에 의한 재선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구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특검을 한다, 국정조사를 한다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엄밀하게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사표를 내고 사무총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50% 이하에서 맹부에 확정된 수의 50% 이하에서 인쇄를 해서 사용하라 했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선거 부정했다는 증거가 명확히 잡혔습니다. 특검과 국정조사는 그거를 철저하게 공문으로 확인하고, 확인이 된과 동시에 이재명을 찾아가서 하야하시오. 하야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국회는 뭐 오직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의무가 있느냐? 헌법이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회복시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여야가 합의해서 바로 탄핵 의결을 내서 헌재로 넘겨야 하는 것이요. 그리고 헌재는 어떤 요구를 하느냐? 빨리 결정하라. 그런데 헌법과 법률에 의한 결정하라. 옛날 윤석열 대통령처럼 결정하면은 그때 국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헌재를 전다 박살내면서 제2의 4.19 혁명으로 진행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그거를 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솔직한 말로 피를 흘리기 싫어해요.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내 자식을 정의를 가르쳐주질 못했어요. 그리고 불의를 보고 투쟁하라고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도 저하고 비슷할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2030, 40들이 이 부정선거가 일어났는데 혼 빠진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니어들이 책임입니다. 그래서 시니어들이 앞장서고 투쟁하고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면서 찾아야 될 이 나라입니다.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각자가 이 올공에 와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시민이 아닙니다. 국민에 불과합니다. 시민은 뭐냐?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시민이 있어야만이 그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시민교육훈련을 안 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는 완전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민교육 내용이 뭐냐? 방금 말씀을 많이 했던 선거법 관련 내용, 그리고 부정선거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내용, 이런 거를 스스로 교육훈련하고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나서 자발적으로 시민의 조직을 만들지 않으면은 이 사태는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없고, 이 나라는 아까 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산화로 되고,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세금 잘 내는 노예로서 계속하면서 여러분들의 사유재산은 다 뺏기고 여러분들의 생활은 아프리카로 전락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분 있잖아요. 참관인이 선거할 때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공직선거법을 알고 들어가야 참관인으로서 할 수 있다, 이 말씀 해주신 분들 굉장히 중요한 분이 박해출 대통령이십니다.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선거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들으려니까 아무래도 좀 공감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셨을 거예요. 다음 선거에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알고 들어가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부반대에서도 지금 이대로 교육을 받고 들어가셔야지, 선거할 때 들어가셔가지고 우리가 투표지만 쳐다보고 투표지 세는 거 개표기만 쳐다보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싸워서 이길 수 없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공직선거법대로 우리가 거기서 싸우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여기 보면은 40조, 44조, 44조의 2항, 146조 3이고요. 뒤에도 쭉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다 깨고 들어가셔서 참관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그 안에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선거를 제대로, 얘네들이 부정행위를 할 수 없도록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신데요. 이걸 또 역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우리가 이제 선거가 끝났을 때 공직선거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우리가 소송을 한다거나 소청한다거나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거의 대부분 투표지 가지고 많이 싸우잖아요. 그리고 전자개표기에서 보니까 그냥 두 번 세졌다, 아니면은 잘못 세졌다, 이런 걸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진다는 거예요. 법대로 싸우자,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만 뽑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6항의 개표 참관인은 투표함의 인계, 인수, 절차 참관, 투표함의 봉쇄, 공인을 검사, 관리 상황 참관할 수 있다라는 그 179조 6항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선거할 때 들어가서 참관할 때 보면요, 이러한 것들, 이런 절차들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시간도 없고 그런 시간도 주지도 않고 그런 여력도 없어요. 그 안에 있는 선거를 이렇게 관리하는 그 선관인 사람들이 그냥 막 후다다닥 지나가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뭘 요구할 수도 없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건의할 수도 없고 항의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들어가면 이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할 수 있겠죠. 나중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것으로 우리가 소송을 하게 되면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를 법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법관이 요대로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판단을 어떻게 하겠어요?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선거에 너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우리 계속 투표지 증거물을 갖다가 주다 보니까 그거는 부실이어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법대로 하자, 법을 알고 들어가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싸울 때도 법으로 싸우자, 그 얘기예요. 지금 법관들이 이 내용 다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각을 시킵니다. 판결을 안 내려줘요. 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는 팩트죠. 우리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부정선거는 팩트입니다. 그런 팩트인 것은 어떻게 알죠? 여러분들 이렇게 부정선거의 증거를 내놔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아무리 갖다 줘도 계속 증거 내놔라, 이런 얘기 하죠. 우리는 그 증거물로 빳빳한 투표지 이야기하고, 배추잎 투표지는 그건 들여다보면은 영락없이 부정선거인 거는 확실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막 갖다 줘요. 여러 가지 있죠. 부정선거의 증거들은 차고도 넘치죠. 그런데 계속 증거물 내놔라 하면 이제 더 이상 말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보여줘도 자꾸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대법관입니다. 대법관. 네. 이 선거는요, 선거가 지금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효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증거물을 갖다 주면서 선거 무효를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부정선거의 증거라는 거 여러분들 막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빳빳한 투표지, 뭐 배준일 투표지,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일장기 투표지, 우리가 이름도 다 잘 지었죠. 뭐 벽돌 투표지, 이런 것들을 갖다 주면서 그래서 부정선거야 라고 우리가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선거 무효는요, 공직선거법을 지키지 않고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무효인 거예요. 이게 2002년부터 2002년에 전자개표기를 도입하기 위해서 법을 바꿨죠. 그리고 2006년인가요? 지방선거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자개표기 사용하면서 선거를 치렀는데, 계속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공직선거법을 선관위가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지키지 않고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요. 사실은 그때부터 다 선거 무효예요, 사실은. 그럼 얘네들이 선거법을 어겨가면서, 선거법 어긴 것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것은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얘네들은 그래서 투표지 분류기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투표지 분류기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 안에서 반도체가 들어있는 여러 칩이 발견이 됐죠. 전자개표기 사용했죠. 지금도 하죠. 이번에도 했고요. 그리고 전자 조작하고 전산 조작하고 이게 울려요. 이게 아니 울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선거법을 어기면서 그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근데 여러분, 공직선거법을 우리 시민들이 어기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런 연설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우리 시민들이 공직선거법을 어기면 고소, 고발, 또 잡아가고, 벌금 물리고, 뭐 후보로 만약에 출마를 했다고 하면 당선이 되잖아요. 그러면 당선자 신분도 다 뺏겨요. 박탈되고. 얼마나 또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선관위에서. 그런데 정말 최악질로 공직선거법을 어긴 집단이 바로 자기들이에요.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지키지 않고 선거를 치렀습니다. 여태까지. 그 수십 번의 선거를 그렇게 치러왔어요. 그러면 이 자체로 선거 무효인데, 얘네들이 공직선거법을 어겨가면서 선거를 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권력을 뺏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증거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증거물은요, 여러분, 부정선거의 증거다 하면서 그래서 이건 부정선거고 선거 무효다라고 주장하지 말고, 공직선거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건 선거 무효다라고 주장하고 그 증거물로 내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도, 증거물이 나오지 않아도요, 공직선거법을 어겼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입니다. 증거물 안 나와도 무효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증거물에 매몰되죠. 그리고 걔네들이 주장하는 거를, 걔네들, 대법관들, 저도 선거 무효 소송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개항을 해서 이재명이 출마한 그 보궐선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가 했잖아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 제가 대법관 앞에 나가서 여러 가지 증거물이야. 지금 여기 이 서류보다도 더 많아요. 뭐, 우리가 단순히 뭐, 투표지 번호 있는 거, 그거, 1년 번호, 그런 거 하나 갖다 주고, 뭐, 대수의 법칙 이런 증거물 하나 갖다 주고, 그렇게 그냥 몇 가지 갖다 주고 무효소송한 게 아니에요. 서류가 진짜 이렇게 많아요. 그걸 다 갖다 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관들이요, 기각을 시켜요. 기각이라는 거예요. 이제 변론 해보고 나니까, 나는 판단 안 해줄래 하는 거예요. 돌려보내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판결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합니까? 자기네들이 보면 알거든요. 선거법을 어겼다는 것을 법률가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대법관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아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거 보니까 진짜 이거는 유죄네? 이렇게 해버리면요 곤란해지니까.
그리고 거기 무죄네 해버리면 그것도 곤란해지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래서 재판 안 해. 판결을 안 해주는 거예요. 기각시켜버리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런 게 자기네들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태까지 재판을 안 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얘네들은 증거물 이거 보니까 이거 증거 이거 더 갖고 와. 이거 아닌 것 같아.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걔네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또 증거물 찾기 위해서 그 다음 선거에 또 참관인 참석하고 막 증거물 찾겠다고 거기서 막 진짜 막 매의 눈으로만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더 이상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증거물은 부정선거의 증거는 더 찾을 필요가 없어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선관위가 선거법을 지키지 않고 선거를 치렀다는 것 그 자체로 무효라고요. 거기에 우리가 거기에 기울여서 싸워야지 자꾸 증거물 갖다 주려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얘네들이 한다는 게 들어가서 우리가 투표지 보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거기에서 싸움을 지고 있습니다. 저기는 일단은 못 들어가게 하고 그건 최후하라고 하고 선거법 어긴 선관위를 우리는 압박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